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3항에 보면 차량계 건설 기계를 이용한 작업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계획서가 큰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작은 건설사로 갈수록 양식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또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제가 이 표준 작업계획서 양식을 작성하기 쉽도록 자동화로 물려서 엑셀 파일로 저희 회사 블로그에 올려놨고요. 기존에 작업계획서뿐만 아니라 크레인 용량 산정, 크레인 용량 계산이죠. 그리고 줄거리 계산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지 않고요. 손쉽게 한꺼번에 작성하도록 이 작업계획서 양식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업로드한 작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작업계획서는 저희 회사 블로그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블로그 주소가 돼요. 자, 블로그.naver.com 프로메카컴을 들어가시면 이 작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자, 이 QR코드 촬영을 하시면요 해당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 블로그예요. 보시면 블로그 네이버.com 프로메카컴 있죠. 아직 요게 3월 6일날 2022년 3월 6일날 업로드 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양식입니다. 자, 양식이라고 해서 양중 계산, 줄거리 계산이 쉽게 작성이 가능한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 있죠.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용 방법, 지금 교육 교재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요걸 다운 받으시면 이러한 양식이 보여요. 자, 이게 엑셀로 제가 다 만들어서 업로드 해놨고요. 자, 요거 오늘 작성 방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교재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근로자 참여 유도형 스마트 일일 안전 점검, 그리고 비파괴 검사 받은 건설 장비를 건설 기계를 빠르게 요청할 수 있는 건설 기계 정보 조회 두 가지가 있어요. 딱 클릭을 하시면 저희 회사 사이트로 들어가십니다. 자, 요거는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요거는 바로 조회할 수도 있게 해놨어요. 자, 홍보는 아니고요. 함께 또 보고 교육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 사이트예요. 프로메카.com이죠. 여기에서 건설기계 검사 자료실에 건설기계 검사를 클릭을 하시면 근로자 참여 유도형 스마트 1일 안전점검 사용 매뉴얼 있죠.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사용 매뉴얼 있어요. 매뉴얼 있고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건설기계의 가장 기본적인 1일 안전점검 있죠. 자, 이걸 운전자가 형식적으로 동그라미만 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매일매일 사진을 찍고 보고서 형태로 사진과 함께 보고서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관리자에게 SNS 등으로 전송을 해주어서 현장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여기 프로메카컴 들어가셔갖고요 로그인 하시면 돼요. 로그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편 로그인, 자 네이버, 구글, 카톡 로그인인데요. 회원가입 안 하고 간편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건설기계의 1일 안전점검 요거 클릭하시면 요렇게 기존에 작성해 놓은 기계들이 있어요. 타워 크레인, 천공기,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있어요. 자, 요거는 작성이 되어 있는 보고서를 1단위로 관리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기계 등록 누르셔갖고요. 자, 타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클램셋, 자, 항상 발기, 자, 굴착기 하시고 기계 유형 무한 궤도형 하시고 차량 번호 1, 2, 3, 4 넣으시고 쭉 넣고요. 저장하기 위해서 넘어가시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매뉴얼 참조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여기 건설기계 정보조 있죠. 자, 비파괴 검사받은 건설기계를 바로 조회해서 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협력업체 통해서 하시면 되겠죠. 저희 회사 사이트에서 건설기계 정보조에 딱 클릭을 하시면 타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은 잘 업로드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동식 크레인 클릭하시면 이동식 크레인, 자 이렇게 크롤러형, 그리고 하이드로도 있어요. 하이드로 크레인, 그리고 크롤러 크레인은 50톤, 자 65톤 이런 것들은 수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용량 보시고 수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고소 작업차가 있죠. 스카이, 그죠? 고소 작업 때 차량 탑재형. 자, 이런 것들도 여기 업로드가 다 되어 있어요. 보시면 제작 연도, 그리고 메이커, 제작국, 용량, 차량 번호, 비파괴 검사일, 그리고 차고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세 보기 하셔서 보시면 저 차주분 연락처가 여기 있죠, 그죠? 차주분 연락처가 있고요. 자, 쭉 내려보셔서 첨부 서류, 스카이, 비파괴 검사를 받아 본 성적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나오고요. 자, 보고서 메인 페이지 표지입니다. 자, 표지에 2021년 8월 18일 검사 받은 경기 98자의 8644 차량이고요. 보고서 사진 대지 그죠?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장, 여섯 장. 자, 그리고 자격증 상당히 많죠, 그죠? 자, 일단 비파괴 검사 성적서는요 쪽수가 많아야 돼요. 쪽수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사진에 날짜 박혀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에 날짜 박혀 있는 보고서, 그리고 쪽수가 많은 보고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건설기계 정보조에 들어가시면 비파괴 검사 받은 차량을 확인하셔서 미리 성적서 다운로드 받아서 시공관리자,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검토하셔서 차주분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검사로 인한 대기시간 불필요합니다. 사전에 검토하시고 부르시면 되고요. 본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구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작업계획서 보시면, 먼저 이러한 건설기 작업계획서 양식이 회사별로 거의 구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없는 회사도 있죠, 그죠? 자, 요거 제가 업로드한 거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줄거리 계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양중 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요 이러한 양식을 별도로 사용하는 데가 많았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 용지로 따로 서류만 늘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한 이 작업계획서는 여기 3번, 4번에 요것들이 녹아 들어있어서 불필요해요. 기존의 것들은. 자, 그리고 위험 요인 및 안전대책 여기 5번에 있죠. 그리고 작업팀 업무 분장 및 교육 실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계획 표면도 따로 별지로 세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차량 등록증과 운전자 면허증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면허증, 건설기계 작업이니까. 그리고 운전자의 조종사의 안전교육 뭐가 있습니까?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있고,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그리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2009년 12월 31일까지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올해 2022년 적용 대상이에요. 그리고 보험, 자, 보험 관계, 보험증권 있어야 됩니다. 요거 교육교재 뒤에 종류별로 쫙 있어요.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양식 이렇게 있어요. 요거 저하고 엑셀 파일 같이 입력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전체 보기 해볼까요? 자, 전체 화면에서 작업계획서 1페이지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2페이지 교육 부분까지, 그리고 3페이지 작업 계획도 이렇게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작업 개요 있고, 두 번째 건설기기 제어 및 운전자 정보를 입력하고요. 세 번째 줄거리 계산, 그래서 줄거리 계산 자동으로 되어 있어, 자동으로. 네 번째 양중 계산, 자, 이거 크레인 용량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위험 요인 및 안전 대책 수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우리 아침에 신규 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 시공관리자, 안전관리자 같이 교육하죠.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작업 계획도, 자, 요거 이제 평면도, 단면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1번부터 함께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 작업 계획서 요 부분, 자,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3항이죠. 여기 보시면 먼저 작성자, 협력업체 작성자가 요거 작성하신 분이 여기다 이름을 쓰시고요, 사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시공팀장이 검토하시고 안전팀장으로 넘겨주시고요. 최종 원청의 소장님이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작업기호에 협력업체명, 자, 요거 협력업체 직접 입력하시면 되죠. 자, 주식회사 프로메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공종은 뭐 여기 보면 골조 또는 뭐 이제 토공 또는 뭐 이제 뭐 배관, 뭐 건설기계. 자, 건설기계 저희들이 건설기계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건설기계라 되어 있고요. 직접 공종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작성일자 날짜 있죠. 자, 22년 돼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23년, 24년 선택이 돼요. 선택해서 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날짜 같은 것들 다 클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지도 해놨기 때문에, 자, 1월 1일. 자, 오늘 날짜가 2월 아니죠, 3월이죠. 오늘 날짜 3월, 선거일 9일입니다. 9일. 자, 3월 9일을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내용 있죠.
건설기계 검사, 비파기 검사 직접 인정합니다. 저희 회사가 건설기계 검사, 비파기 검사를 하니까 넣어놨는데, 자, 요거 뭐 배관 용접 또는 뭐 골조, 자, 이런 것도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자급 기간 있죠. 자, 22년, 자, 22년 선택하시면 되고, 요거 지금 3월 9일 작성을 했으니까 3월 제가 15일부터 한다고 써볼게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보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선택하시면 되고, 자, 건설기계 종류 있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중량물 취급. 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차량계 건설기계 여기 써놨죠. 차량계 건설기계는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래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자, 크레인형 굴착기계죠. 클램셀, 드래그라인 다 있어요. 자, 기준기란 말이 없어요. 그죠? 발통 달린 모든 것들은 차량계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기준기 말 없죠? 기준기도 크레인형 돼 있죠. 차량계 건설기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뭐냐? 여기 있어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는 지게차, 고수작업대차, 스카이, 태블리프트 포함돼요. 그리고 군의 운반차, 그리고 화물 자동차 돼 있죠. 화물 자동차 주의하실 게 뭡니까? 카고 크레인 들어갑니다. 카고 크레인, 셔블 로더, 포크 로더, 자, 로더를 들어가지고 그죠? 뭐 스트레들 캐리어 등 주행 장치를 구비한 하역 운반기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자, 여기에는 카고 크레인은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반 크레인은 여기에, 자, 그리고 스카이 같은 것들, 그 뭐 로드 같은 것들, 요거 태블리프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중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취급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중량물 취급 대상은 기계와 줄거리를 이용한 모든 양중 작업, 굴착기 포함해 굴착기. 그리고 항타기도 넣어 주셔야 돼요. 원래 항타기도 양중을 하면 안 되지만 할 경우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중량물 취급, 크레인 작업할 때는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설기계 제어 및 운전자 정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 건설기계 종류죠. 이동식 크레인. 자, 요거 클릭하셔서 카고 크레인, 뭐 타워 크레인, 자, 또 거미 크레인, 그죠? 자, 그리고 뭐 클램셀, 자, 요런 것들 기종별로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다 넣어놨어요, 웬만한 거. 자, 여기 없으면 기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준기를 이동식 크레인을 선택하고요. 자, 모델명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작사, 이 크레인을 제작한 회사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형식은 타이어식이냐, 트랙형의 클롤러식이냐, 또는 엔진형이냐, 배터리형이냐, 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차량 등록번호, 번호판 있죠?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차량 등록번호 쓰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건설 현장은 항색 번호판만 쓰셔야 돼요. 녹색 번호판, 굴착기, 지게차, 컴프레셔, 녹색 번호판은요, 건설 현장에서 쓰시면 안 돼요. 영업용이 아니죠. 개인 승용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반장님들이 개인 사업자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명으로 많이 넣으셨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자로 넘겨서서 항색 번호판으로 해야 됩니다. 녹색 번호판이면 가태료 대상 불법 영업행위. 그러니까 제가 제 자동차를 가지고요, 택시 운전, 택시 영업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영업행위로 가태료 대상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사고가 나면 불법 행위라서 보험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녹색 번호판 현장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항색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건설기의 용량 100 얼마입니까? 톤이죠. 자, 요거 단위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 위치, 현장의 사용 위치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날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작업하는 일자는요, 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현장에서의 사용기간 입력해 주시면 되고, 보험 만료기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자율안전검사. 우리 현장이 반입되기 전에 자율안전검사 하죠. 그걸 규정한 회사들이 있고 아닌 회사가 있어요. 자, 이거를 유, 무, 그죠? 대상 아니면 짝대기. 자, 유, 무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 비파기 검사를 받았느냐? 유, 무, 그죠? 선택하시고, 또는 짝대기. 검토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운전자 성명, 정명호. 자, 정명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직접 조종사, 건설기계 운전자 성명 써주시면 되고, 여기 면허 종류에 보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건설기계하고 1대1로 매치가 안 됩니다. 자, 어떤 면허증은 여러 가지 기계를 운전할 수가 있어요. 자, 어디를 보냐면 교재 보시면요, 교재 뒤쪽에 보면 기타 서류 부분에요, 운전 면허증과 교육 확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면허 종류가 있죠.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면허의 종류고요. 이쪽 부분은 건설 적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롤러는요,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래퍼,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를 운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세석기면은 세석기,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콘크리트 배칭 플랜트 운전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 천공기로 천공기와 항타, 항발기. 자, 요렇게 면허증과 적용 건설 장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취득일, 면허증 취득일 작성하고요. 자,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자, 요거는 여기 보시면 밑에 있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1번 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자는 21년까지 교육을 수료해서 22년부터 현장에 적용 대상이고요. 자, 2010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자는 22년 올해까지 교육을 받아서 23년부터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2015년 이후에 취득자는 2023년까지 교육을 수료해서 24년에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러한 교육들은 3년마다 갱신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면허증이 2개 이상이다. 2종류 이상이다. 그러면 하나의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거리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줄거리 사용하시죠? 자, 그럴 때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이 된 다음에 현장에서는 줄거리 연구, 검사 철저하게 하셔야 낙하사고 발생 안 납니다. 자, 중량물의 종류인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들어 올리고자 하는 양중물의 이름이에요. 자, 터보팬 또는 뭐 철근, 그죠? 또는 뭐 석재 하시면 돼요.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 중량물의 규격, 역시 규격 크기 있죠?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자, 중량물의 무게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줄거리 종류, 자, 슬링벨트, 자, 또는 와이로프, 체인. 자, 중량물 양중을 안 해. 자, 그러면 중량물 종류를 마이너스를 쳐요. 그리고 요거를 양중 안 하면 요걸 요렇게 바꾸면 나머지 값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줄거리 같은 것들도 요렇게 쳐주시면 더 좋아요. 자, 하지만 자, 줄거리를 하겠다. 그러면 와이어로프 하게 되면 안전줄 5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슬링벨트 안전줄 1입니다. 자, 체인 한번 해볼까요? 체인은 양중에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넣어놨어요. 자, 체인 역시 안전줄 1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와이어로프는 파단 강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슬링벨트와 체인은 사용 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뭐 와이어로프는 안전줄, 자, 줄거리는 안전줄 5죠. 자, 그렇게 해서 넣어놨고요. 자, 슬링벨트로 해보겠습니다. 안전줄 1입니다. 자, 줄거리 수 선택하시면 돼요. 자, 1, 그죠? 값 바뀝니다. 바뀌는 보여요. 자, 2 바뀌어요. 제가 지금 중량물 무게를 넣었거든요. 자, 줄거리, 자, 그리고 자, 4줄로 해볼게요. 4줄. 자, 줄거리 방법, 일자거리를 할 거냐, 초크거리 할 거냐, U자인 거리 할 거냐. 자, 일자거리 할게요. 자, 아래에 줄거리 방법, 일자거리, 초크거리, U자형이 있어요. 자, 일자거리 저 선택했는데, 자, 요거를 초크거리 하게 되면 모두 개수 여기 따라 바뀌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U자형 거리 하면 또 모두 개수 바뀌죠. 자, 저는 일자거리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중함을 쓴다. 양중함 쓴다. 자, 요거 바꿔야겠죠. 자, 요거 자, 비계로 쓸게. 비계. 자, 비계 쓰고 양중함 무게, 양중함 쓴다. 그죠? 0.5톤. 자, 안 쓴다. 0. 양중함이 없다. 0. 그런데 양중함의 무게를 알면 넣으시면 되는데 모르시면 0.5 넣으세요. 그냥 무조건. 그리고 단말 고정 방법. 자, 아래 보시면 단말 고정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스 플라싱, 합금 고정, 압축 고정, 클립 고정, 웨지 수켓. 자, 이거는 슬링벨트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죠? 이거는 단말 고정 방법은 와이어로프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슬링벨트를 선택할 때는 이 고정 방법이 효율이 그냥 100%가 들어가요. 그런데 요걸 와이어로프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합금 고정. 자, 요거죠. 요거 100%예요. 자, 요거 아이스 플라싱으로 바꿔보면 이용 효율 80%로 바뀌죠. 그죠? 자, 요거 압축 고정. 자, 요걸로 하면 이용 효율 90% 바뀝니다. 자, 클립 고정 75%, 웨지 소켓 75%. 그런데 양중은 압축 고정만 건축 현장, 대부분 현장은 요것만 쓰십니다. 그리고 압축 고정을 못할 경우에는 아이스 플라싱 많이 써요. 와이어로프의 외경이 큰 경우에는 금형 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웬만하면 압축 고정을 많이 쓰실 거고요. 자, 90% 적용이 됩니다. 자, 와이어로프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자, 슬링벨트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무시하시고 이 부분은 자, 이 부분 자, 슬링벨트니까 줄 치겠습니다. 이용 효율 100%, 모두 개수 따라서 바뀝니다. 자, 줄거리 용구 무게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와이어로프와 샤클 무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뭐 슬링벨트 입력해서 뭐 0.1톤 100kg 넣으시면 돼요. 충분하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4줄이죠. 그죠? 우리 60도, 두 줄 사이의 각도는 60도입니다. 하중계수 1.15 바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톤 중량물의 무게, 그리고 양중함 무게 0.5톤, 그리고 줄거리 용구 무게 0.1톤 다 합해서 12.6톤이 자동으로 물려 있어요.
따라서 네 줄과 일자 거리를 했을 때 슬링배트 쓸 때 한 줄에 필요한 용량은 3.64톤이다. 역시 샤클 또한 똑같아요. 줄거리가 필요한 용량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줄거리 용량 4톤을 난 쓰겠다. 4톤짜리 쓰겠다. 그죠? 데이터 시트, 그러니까 슬링벨트 데이터 시트를 참조해서 내가 써야 될 줄거리 용량을 여기다 직접 사용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샤클도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OK, NG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은 계산 결과 필요한 용량이에요. 자, 요 부분은 내가 지금 사용할 줄거리와 샤클의 용량입니다. 자, OK, NG. 자, 요걸 3을 써볼까요? NG 뜨죠, 그죠? 그래서 4톤을 써야 됩니다. 자, 적용 안전율 1이고요. 자, 그리고 양중함 리프팅 디바이스 등의 구조 계산은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168조에 있어요. 자, 요거 선택을 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 자, 비대상이다, 받았다, 안 받았다. 또는 양중함 리프팅 디바이스 비파기 검사 역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비대상이다, 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양중 계산. 자, 항타기하고 굴착기도 이용할 때 양중 계산 해야 됩니다. 자, 크레인의 종류. 자, 크레인 종류 타이어식, 카고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굴착기. 그죠? 타이어식 선택하고요. 자, 타이어식 선택했을 때는 사용 최대 한계가 85%예요. 그런데 크롤러를 선택을 하겠어요. 75% 바뀌죠. 자, 요 카고 크레인은 85%. 자, 그리고 굴착기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가 40%고 최소가 10%입니다. 굴착기는 팔을 붐을 뻗었다가 오므렸다가 하니까 오므렸을 때가 최대가 되고요. 최대 안쪽으로. 그리고 팔을 붐을 뻗었을 때, 멀리 뻗었을 때가 최소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값이 다 바뀌어요. 타이어식. 자, 후크 블럭의 무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붐의 길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작업 반경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필요 용량. 자, 타이어식으로 해서 자, 여기에 15.0N 있죠. 자, 요거하고 요거 계산돼서 요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2.6톤이 들어야 될 무게는 무게예요. 거기에다가 요거보다가 1 나누기 0.85보다 큰 값. 자, 그러니까 12.6톤이 여기 85%의 밑에 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위의 값 역수로 대입을 해주죠. 그래서 15.0N 이상 크레인의 용량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크레인 제원표를 찾아봤더니, 자, 요게 크레인 제원표죠.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거 붐의 길이 30m, 작업 반경 10m요. 자, 30m, 22.5톤 웨이트를 찼을 때, 그리고 18.6톤 웨이트를 찼을 때, 그리고 8.8톤 웨이트를 찼을 때인데, 붐의 길이 30m일 때 작업 반경 12m, 19.9톤의 용량을 보입니다. 자, 18.6톤의 웨이트를 찼을 때는, 자, 이렇게 찾아가면 18.2톤의 용량이 있어요. 이 크레인은. 자, 18.2톤을 들 수 있는 용량이다. 자, 8.8톤을 찼을 때는 14.1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크레인의 용량은요, 15.0N 나왔죠.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 NG죠. 자, 요거, 자, 18.2톤 있죠. 요거 갈아요. 그래서 제일 적합한 거는 18.6톤 웨이트를 찼을 때 요게 적합하다. 자, 그래서 18.2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요거 크레인 제원표를 보고요. 직접 쳐넣으시면 돼요. 요거보다가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레인 용량을 선정한 결과 18.2톤이 15.6톤보다 크니까 OK가 되겠고요. 자, 굴착기 한번 해볼까요? 자, 굴착기 40%와 10%입니다. 굴착기의 무게에 대해서 최대 들 수 있는 거, 붐을 안쪽으로 제일 오므렸을 때 40%, 바깥으로 제일 벌리고 들었을 때 10%예요. 차량 무게에 대해서. 자, 이렇게 값이 들어왔죠. 그래서 후크블럭 무게 이런 것들 다 무시하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굴착기는 최대일 때 40%는 24톤을 들 수가 있고 최소일 때 10톤을 들 수 있는데, 자, 굴착기 무게를 제가 입력을 안 했어요. 자, 굴착기 무게 60톤짜리 없습니다. 자, 크레인의 무게, 굴착기 무게 여기 입력해요. 그래서 한 15톤 넣어볼게요. 자, 15톤 넣으면 최대 6톤 들 수 있고 최소 1.5톤을 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전기 하중표는요, 굴착기 부분은 6톤이냐 1.5톤이냐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1.5를 넣어주시면 최대일 때는 NG가 나고 1.5톤일 때, 최소일 때 OK가 납니다. 자, 굴착기는 많이 안 쓰시니까 요거는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 타이어식으로 바꾸게 되면, 자, 85% 그리고 최대 15.9N까지 전격 하중 아까 18.2였죠. 그러면 OK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크레인의 무게 이 부분 있죠. 자, 크레인의 무게 직접 입력해 줍니다. 60톤 내지 뭐 80톤 실제 재원표에 있는 무게를 입력을 해줘요. 자, 입력해 주면 여기 아웃트리거 최대 작용하중 있죠. 126.7톤 되어 있죠. 요거는 자, 클릭해 보시면 요 무게와 요 무게를 합산한 거예요. 따라서 아웃트리거로 전달되는 최대 하중이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최대 작용 하중, 충격 하중을 고려해서 126.7톤이 하나의 아웃트리거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내력, 자, 요 지내력 부분, 자, 요거 보시면 아래 여기에 있는 지내력 있죠. 요거를 자, 요거 그죠? 여기는 값들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요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평판 제한 시험이라든지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입력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없으면 자, 눈으로 대충 봐서 넣으시면 돼요. 따라서 제가 요거 보시면 요쪽 자갈 모래 혼합 선택했네요, 그죠? 자, 요걸 선택했는데 요때는 최소 필요한 받침 철판의 크기가 2.03m 정사각형으로 나옵니다. 한 변의 길이가. 근데 요거를 자, V41이죠. 자, 요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자, V41을 자, 자갈로 바꿔 볼게요. 자, 그럼 1.66m 정사각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롤로식 굴착기는 이거는 주행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별도로 해야 되고요. 자, 5번 위험 요인 및 안전 대책. 자,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 자, 기중기일 때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낙하, 전도 될 수 있어. 그 협착 될 수 있어. 그리고 기타 해서 위험 요인 쭉 작성해 주시고 안전 대책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침에 이제 우리 신규 근로자 교육이 되겠죠. 근로자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자, 소속. 자, 여기 보시면 작업 지휘자예요. 작업 지휘자 소속. 자, 주식에서 프로메카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 직책 여기는 대포 써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넣어주시면 되고요. 정명, 성명, 정민호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민호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업무. 자, 요거. 자, 작업 지휘자가 현장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자, 요거 준수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근로자들. 자, 유도원 이제 소속 주식회사 프로메카 써주시면 되고요. 직책 여기는 자, 여기는 뭐 과장 써주시면 되고요. 연락처 써주시면 되고 성명 자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근로자 그죠? 근로자 사인칸이에요. 이름 쓰고 날이 나고 이름 쓰고 날이 나고 교육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7번 작업계획 평면도. 자, 평면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단면도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계획서를 다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해서 작성자, 그죠? 사인하고 그리고 건설사 원청의 시공팀장, 안전팀장님들 이제 검토하시고 소장님 최종 승인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요약 정리가 있어요. 자, 요거 뭔지 말씀드릴게요. 뭐 개념 알으셔야 되니까 크레인으로 양중 작업할 때 전격 하중과 최대 인양 하중의 관계예요. 자, 하이드로 크레인은 전격 하중에 대해서 85%까지만 씁니다. 크롤러 크레인은 전격 하중에 대해서 75%까지만 써요. 왜? 아웃트리거가 크롤러 크레인은 없으니까 75%. 얘는 있으니까 100% 쓰면 안 돼요. 100% 전격 하중 100% 쓰면 그건 가부하 방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 이상 쓰지 마라라는 경고가 됩니다. 따라서 85, 75 기억해 주시고 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단단하고 수평의 집안에서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받침철판 반드시 전체 하중의 75%로 진열을 계산하고 받침철판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탁이나 크롤러 크레인은 반드시 보강철판이나 이거 설치할 때 전체 하중으로 진열을 계산하고 이제 시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요럴 때 전격 하중, 하이드로 크레인이 이럴 때 전격 하중 18.2톤이다. 자, 얘의 이 자세에서의 최대 능력은 18.2톤까지밖에 못 들어올려요. 크롤러 크레인도 18.2톤이 전격 하중이라 봤을 때 우리가 계산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자, 들어야 되는 물건의 양중물의 무게는 하이드로 크레인은 전격 하중에 대해서 85%까지 어디가 후크 블록까지 포함해서 이게 전부 다 이 전격 하중이 85%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 인양 하중이 18.2톤에 대해서 85%면 15.47톤이 나오고요. 자, 크롤러 크레인 볼까요? 후크 블록을 포함한 양중물의 무게는 전격 하중에 대해서 75%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 인양 하중은 13.65톤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중물을 들 때 4줄 거리했을 때를 예로 든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안전줄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양중함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3에 따라서 안전율 3 이상이 확보가 되고 자체 제작한 중량무기인 경우에는 비파기 검사 시험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양중함인 경우에는 구조 개선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파기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양중함을 구매하실 때는 요 윗면에 있죠. 자, 윗면에 용접된 제품을 사시는 것보다가 내부로 철판이 깊숙하게 들어간 러그 형태, 이게 더 좋습니다. 용접선 길이가 훨씬 길어져요. 그리고 위에 용접부가 없죠. 끊어질 염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샤크를 체결할 때는요, 자,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풀림 방지 조치를 해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너트와 분할핀 형태로 해서 풀림 방지 조치를 해주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프로메카에서 작성해서 업로드한 줄거리 계산과 크레인 용량 계산이 쉬운 작업 계획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프로메카의 정명호 대표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현장에서 건설 장비의 관리, 운용, 검사, 그리고 비파기 검사, 자,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회사 전화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